믿음이 갑니다. 사실은 저는 크라우드원에 믿음이 가거든요. 크라우드를 믿고 있고요. 현재 펼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어차피 제가 시작한 일이고 어차피 내가 사놓은 땅을 갖고 있잖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원과 프레넷 IX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람은 그렇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거든요. 예, 긍정적인 생각,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이 잘 된대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예, 뭘 해도 부정적이죠. 아, 안 될 거야. 되겠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일조차 시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 크라우드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플랫폼이란 어떤 건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에 과연 이 NFT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혜택으로 돈이 될 건지 이런 몇 가지를 제가 비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원의 뜻은 군중입니다. 그죠? 예, 유저를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플랫폼의 가치는 유저 수예요. 예, 사람 수예요. 사람 수. 사람을 많이 모은 회사들이 결국 지금 돈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이 사람만 많이 모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회사에서 또 어떤 멋진 아이템과 컨텐츠를 올려서 이거를 또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회사의 몫인데 현재 이 클라우드원의 이제 군중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유저가 하나하나 모여서 현재 4,200만 명의 유저를 모집했죠. 예. 자, 4,200만 명의 유저 중에 다 크라우드원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예. 진정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플랫폼을 보고 듣고 4,200만 명이라는 회원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저 수를 많이 모아놓고 돈을 버는 회사들을 어떤 회사라냐면 플랫폼 회사랍니다. 플랫폼.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런 플랫폼 회사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이 페이스북, 카카오, 아마존 쿠팡도 플랫폼 회사입니다. 쿠팡. 여기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 쿠팡의 제품을 주문해야만이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쿠팡이라는 이 회사의 전략이 다른 어떤 온라인 쇼핑 회사하고는 다르게 반나절, 그죠? 반나절, 하루도 아니고요. 거의 한 반나절 빠른 배송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쿠팡 플랫폼에 자진해서 들어온 거예요. 편리해서 들어온 거예요. 편리해서.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카오톡이 회원가입해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 누군가의 소개로 또 이 카카오톡을 해야 되니까 내가 친구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려면 상대편 친구도 카카오톡을 깔아야 되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이런 모든 것이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예. 사람 간에 이어지는 이 네트워크로 이렇게 유저가 모집이 된다는 건데. 근데 저기 플랫폼 회사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 유저를 모집하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이렇게 모집을 해보면 사실 모집이 많이 안 돼요. 진짜 어렵거든요. 뭐 이런 대단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도 뭐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도 유저를 이렇게 모집해 봤는데 2년, 3년 동안 모집한 유저가 뭐 2, 300만이 안 된다죠. 실질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이 유저를 모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유저를 모집하기는 참 힘들었는데 플랫폼을 구축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빠른 어떤 이 수입과 지속 가능한 수입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 회사들이 특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구글, 우리나라의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이런 돈 버는 형태를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들 많이 보는 유튜브, 뭐 틱톡 이런 회사 그죠? 이런 많이 봤더니 뭘로 돈을 번다고요? 플랫폼 회사의 대부분이 광고로 많이 번다는 거예요. 광고로. 거의 뭐 페이스북이 순이익의 90%를 광고로 번다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광고로 수입을 많이 법니다. 저희 클라우드원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유저를 많이 모집해서 결국 저희 그 오피스, 클라우드원 오피스에 많은 회사들이 광고가 올라올 겁니다. 유저를 많이 모집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얄티 포인트를 청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클라우드원에 로그인을 하죠. 예. 그게 트래픽이라는 거예요. 예, 한 번, 두 번 이렇게 접속하는 이 빈도, 이걸 높이기 위해서 클라우드원은 앞으로도 많이 노력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주자주 클라우드원 플랫폼에 로그인을 하고 접속을 하고 들락날락을 많이 해줘야만이 이 플랫폼의 가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게 이 회사의 가치 성적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플랫폼 회사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클라우드원은 지금 너무도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 유례가 없이 짧은 기간에 4,200만 명이라는 유저를 모집했다는 그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클라우드원을 얘기할 때 뭘 하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클라우드원은 진짜입니다. 네, 진짜예요. 요즘 뭐 플랫폼을 빙자한 가짜가 너무나 많잖아요. 예, 폰지 사기. 금방금방 돈 된다 그러고요. 대단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처음에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다 하나같이 똑같은 점이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다 계정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크라우드는 철저하게 내 이름으로 내 한 계정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예. 내 아이디는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이메일, 나의 전화번호는 하나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화기가 두 대가 있고 이메일이 두 개가 있으면 두 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전화기가 두 대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크라우드원에 회원가입하신 분을 다른 어떤 분이 회원가입을 하려고 등록을 해보면 이메일이 이미 등록이 돼 있다고 전화번호가 이미 등록이 돼 있다고 등록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크라우드원은 철저하게 1인 1계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인 2계정이 안 됩니다. 나중에 알잖아요. 그러면 한 계정이 그냥 잘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 수많은 코인 다단계, 그죠? 어떤 그앱 다단계를 보면 내 이름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다계정으로 띈 전형적인 폰지 형태의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 톡으로 멋진 아이템이 있다고 많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근데 하나같이 보면요, 다 다계정이에요. 근데 저는 얘기하거든요. 내 이름으로 몇 개 할 수 있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 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뜸 얘기를 해요. 10개, 20개, 100개. 어, 마음속으로,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고, 니나 많이 해라 하죠. 네, 니나 많이 해라. 네, 니 많이 해서 많이 돈 벌으라는 얘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아이템을 하는 사람 치고요. 돈 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뭐냐면, 감고, 예, 내 이름으로 돈을 벌었으면 차도 좀 사고, 좋은 옷도 사고, 좋은 음식도 사 먹고, 이렇게 내 통장으로 돈을 빼야 되는데, 다시 그 플랫폼 안으로 돈을 넣잖아요. 다시 대감잖아요. 예, 1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보태가 120만 원을 다시 그 플랫폼에 넣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근데 결과론적으로요, 앱이 잠기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플랫폼 얘기를 하지만 플랫폼을 구축하기란 그렇게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이런 페이스북이나 엄청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 1등부터 거의 10등, 20등 안에 그냥 순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멋진 일을 우리가 좀 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 플랫폼을 하고 싶어서 이 배달의 민족 같은 AS 달인이라는 기술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북대구 지사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유저를 모집하고 있는데 네, 플랫폼이 워낙 뭐 플랫폼 하니까 제가 이제 찾다가 어떤 이 매칭 플랫폼을 선택해서 그 사업을 제가 하고 있었고 하고 있는 중에 크라우드원을 만났죠. 그 플랫폼을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유저 모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짜 아이템 신선하거든요. 예, 일거리를 연결시켜주는 앱이에요. 뭐 이삿짐센터, 심부름센터 이런 배달 앱도 똑같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그렇잖아요.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예요. 예. 배달을 많이 이렇게 시켜 먹는 유저들과 식당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거기에서 스스로 수입으로 그 회사 수입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데 독일 기업에 한 7조 원, 4조 8천억 정도에 팔렸죠. 배달의 민족이. 사실 뭐 시작은 너무 미약하게 어렵게 시작했어요. 시작은 다 힘들다 보니까. 시작은 다 힘들거든요. 어떤 일이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열심히 사업을 구축해서 유저를 모집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주문을 그죠. 사실 옛날에 뭐 집에 아파트 이런 그 문에 이렇게 식당 광고 이런 주문 이런 거 많이 돌렸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 없잖아요. 그거 시켜 먹는 사람 거의 없거든. 다 스마트폰으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앱을 그죠 통해서 주문을 하지 시대가 이렇게 확확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기에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고 이렇게 빨리 이제 변해가야만이 앞으로 이렇게 먹고 살 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회사들조차도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기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사실 이 평범한 우리는 더 어렵습니다. 예, 플랫폼 자체를요. 뭐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조차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 이 플랫폼을 제대로 이렇게 궤도에 올리려면 한 3년에서 5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예, 카카오톡, 페이스북, 알리바바도 똑같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플랫폼이 구축된 거거든요. 자, 유저를 어떻게 몰 건가?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뭐 어떤 아이템을 할 건지, 유저를 모았으면 또 어떤 아이템을 할 건지, 이런 사업 전략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이 되는데, 자, 대단한 일이 생겼죠. 그게 크라우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웨덴의 저명한 기업가 요한 홀스텐이라는 분이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이 공동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수익을 서로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에 클라우드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클라우드원이 이제 활발하게 사업이 된 건 아니겠죠. 예, 처음 시작한 사람은 더 힘들었겠죠. 근데 이 사업 아이템은 뭐냐면 이 제휴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교육, 여행, 게임.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만 했잖아요. 게임도 없었습니다. 교육, 여행. 교육으로만 처음 사업을 저희가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규 유저가 들어오는 그 수입에 우리가 수당을 받고 직급을 가고 월급을 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게임 회사가 제휴가 되고 메타버스 우리 플래닛 IX 회사가 제휴가 되면서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둘 자꾸 자꾸 생기는 거죠. 자, 올해도 회사가 이제 계획한 사업이 한 다섯, 여섯 개 정도의 회사가 제휴될 거라 합니다. 예, 제휴될 거라 합니다. 이렇게 크라우드원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거예요. 그게 플랫폼 회사의 공통점이고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냥 뭐 플랫폼을 만든다고 유저가 들어옵니까? 안 주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좀 획기적인 방법을 택하죠. 예. 15만 원에 크라우드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당신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요. 회사의 수익 80%를 여러분들이 많은 유저를 모집한 사람에게 돌려줄게. 예. 단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예.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일 안 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예. 뭐 일 안 하는데 월급 주는 회사가 있나요? 그죠? 자, 그런데 유저가 하나, 둘, 셋, 100명, 200명, 1000명, 뭐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돈을 줄 거라는 거죠. 이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원이 채택한 게 뭐냐면 이 바이너리 방식의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적용시켰다는 거죠. 예. 뭐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다단계 아이가 그죠? 다단계 그러면 그죠? 뭐라 그래요? 피라미드 아이가 그죠? 이게 이 꼴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다단계 회사들이 진짜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도 피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너리 두 줄 방식이 엄청난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회사 전체의 이 바이너리 시스템을 회사 전산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4,200만 명의 유저가 누가가 일을 이번 달에 열심히 했고 누가가 열심히 안 했는지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전산에서 그게 자동으로 계산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두 줄 중에 작은 쪽 실적에서 수당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바이너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방식이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 마케팅 회사들이 이 바이너리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게 뭐 다단계 아닌 게 뭐 있습니까? 삼성이나 대기업이나 모든 게 다 다단계죠. 불합리한 다단계.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그만한 수익을 받아갈 수 없잖아요. 똑똑한 스펙과 똑똑한 대학교 졸업하고 그죠? 부모 잘 만나서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은 진짜 합리적이고 뭐 학력을 따지지 않잖아요. 진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환상적인 시스템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원을 누구한테 말씀함에 있어서 저는 그럽니다. 당당해지라는 거죠. 당당해져라. 당당해져라. 그런 거거든요. 예. 당당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원이 자, 이런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2년 4개월 동안 유저를 4,200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 여행, 이런 거밖에 없었죠. 예, 뭐 저희 민도, 뭐 우리 뭐 에필고, 믹스터, 그죠? 트레비스는 저희 나라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곡물 유통하는 회사인데. 자, 그런데 유저를 자꾸 이렇게 모집하다 보니까 제휴회사가 하나, 둘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현재 가장 핫한 우리 프레넷 IX입니다. 가상 부동산을 현재 아이템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죠. 메타버스, 그죠? 그리고 멀티 월렛. 이게 블록체인이죠. 예, 결국 이런 블록체인, 멀티 월렛 이런 사업이 엄청나게 비전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나중에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장 비전 있는 사업이에요. 예, 대기업들이 미래 전략 사업으로 선택한 사업이고요. 앞다퉈서 그냥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꿔버리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런 거거든요. 이 회사 이름을 삼성이 뭐 메타로 바꾸기가 쉽나요? 근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예, 이 사업이 앞으로 비전이 있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돈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죠. 앞으로 가장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이 메타버스와 연결된 이 블록체인 NFT랍니다. NFT. 그러면
현재 우리 플래닛 IX가 하고 있는 사업이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블록체인 맞잖아요. 블록체인. 웹3를 통해서 우리가 코인을 받고 그죠? 그 IXT 토큰을 받고 토큰으로 우리 메타버스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데 자, 엄청난 큰일이 생겼죠. NFT. 이 NFT라는 게 세상 밖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이렇게 꽃이 피는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 이 NFT가 없었더라면 이 메타버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과연 생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도대체 이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난리죠.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나 뭐 언론, 신문, 얼마 전에는 그 뭐 우리 그 경제부 부총리인가요? 네, 홍남리 이분이 이제 앞으로 신직업군, 직업군을 만들고 지원하겠대요.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의 크리에이터들, 또 우리가 유튜브나 틱톡이나 메타버스에 이 땅을 거래하고 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랍니다. 크리에이터. 이런 직업을 지원하고 만들겠다는 거죠. 미래 전략 사업으로. 그만큼 우리가 비전 있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가.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저희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가상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디지털 지구라고도 얘기합니다. 디지털. 저희는 현재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메타버스라 하고 가상 현실이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나랑 이거는 완전 딴판의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현실 세계는 현실 세계지. 또 가상 세계는 뭔데? 이 가상 세계에서 뭘 할 수 있는데?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돈이 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나이 때나 젊은 친구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저희 딸이 대학교 2학년인데 이 NFT나 어떤 블록체인을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 NFT를 알아야 된다. 미래에서 가장 이제 비전 있는 사업이고 이쪽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냐고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딸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메타버스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네, 사업인데 현실을 초월하는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로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가게를 차려놓고 뭐 가게 임대비를 주고 우리가 뭔가 어떤 공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이해되시죠? 그만큼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꽃이 필 때는요, 대박 날 수 있는 사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픽스 토큰. 그래서 이 가치는요, 진짜 저는 대단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클라우드 원, 이 고맙죠. 저는 뭐 사실 클라우드 원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고, 또 클라우드 원을 통해서 디지털 세계를 알게 된 거죠. 이 가상 메타버스 세계. 저 클라우드 원을 몰랐더라면 이 메타버스에 뭐 공부 알아보려고도 제가 했겠습니까? 그 남일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지. 그런데 크라우드 원을 만났으므로 이 메타버스를 제가 탑승하게 됐고요. 현재 플래닛 IX의 픽스 NFT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저희가 새해가 들면서 그 메타마스크 지갑 안에 픽스 토큰이 사라졌죠. 사라졌는데 뭐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잠시 오류가 생겼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갑 안에 저희가 토큰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없어져도 찾아줄 수 있어요. 블록체인에서는 사라지지 않거든. 예. 그 폴리곤 스캔해 보면 다 나와 있고요. 언제 어디든 찾을 수 있으니까
급할 게 없습니다. 급하게 차근차근 배우시면서 저희 카톡방에 우리 뭐 조금 아시는 분들, 우리 뭐 강대장이라는 분이 부산에 살고 있죠.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죠? 영상도 아주 쉽게 잘 설명해서 올려주시고 서로가 이렇게 모르는 거 아는 만큼 이렇게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만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보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막상 이렇게 해보면 알지만 질문이라는 게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한 10명의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면 하루 종일 그냥 하루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저희 올려놓은 영상을 그 단톡방에 쭉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먼저 질문 문제 던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핑프족이라 그래, 핑프족.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그냥 다 해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을 빗대서 얘기하는 걸 핑프족이라 하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네이버나 우리가 단톡의 글을 좀 보시고요. 이렇게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나게 비전이 있는 일이고, 진짜 앞서가는 일이에요. 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 강의는요, 항상 이제 이렇게 같은 강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반복적인 강의거든요. 뭐, 강의는 항상 반복적이에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듣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마다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과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또 뭐 제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시는 그 유튜브님들 초기에 이렇게 올리는 것들은 좀 삭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에 사업했던 그런 내용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올려져 있는 뭐 저 강의나 이런 거는 좀 지워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옛날 강의를 저도 이렇게 들어보지만 어, 좀 틀린 그런 저도 강의를 막 하다 보면요 뭐 4,200만 명인데 4,200명이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어, 혼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 저도 모르게 막 다른 얘기가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강의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짧게 뭐 15분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거야. 그냥 누구나 하겠지만 한 시간을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강사님들이 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네, 많이 응원해 주셔야만이 또 저희 또 강사진들의 많이 합류를 하고 또 여러분들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도대체 메타버스 사업이 뭐길래 이런 전문가들이 거대한 기회에 올라타야 하는 이유가 있다잖아요. 메타버스. 거대한 부의 기회가 몰려온다. 놓치면 뭐 한다고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대단하게 유명한 분들이 유튜브에 강의도 많이 나와 있죠. 대학 교수님들이고, 그 누구보다 미래에 어떤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에요. 똑똑한 이 전문가 지식인이 말하잖아요. 예. 한번 더 볼까요? 예. 설마 이 모르시나요?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길래? 근데 여러분들은 이 메타버스를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죠. 예. 계속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메타버스, 가상 세계, 디지털 지구, 이게 메타버스지. 이것만 알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자, 메타버스는 진짜 혁명인가? 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예, 혁명. 세상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가 이 메타버스 NFT 시장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또 현재 이렇게 강의를 듣는 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메타버스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뭐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기회가 있고 대단한 돈 될 일이 있는데 우리 보고 어떤 걸 해야 된다,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조차도 정확한 답을 못 준다는 거죠. 크라우드원에 포레넷 IX 해라 하면 좋겠는데 이분들조차도 저희 크라우드원의 포레넷 IX를 모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메타버스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NFT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 NFT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 고맙게도 있죠. 예, 갖고 있잖아요. NFT를. NFT는 여러분들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플래닛 IX의 NFT 픽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픽스 토큰을 다 갖고 있죠. 픽스 토큰 블록체인을 갖고 있고요. NFT 블록체인 픽스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희 회사는 아직 정식 오픈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게 엄청나게 좀 기대가 되고요.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진짜 희망적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NFT. 메타버스 세상의 등기부 등본 같은 거예요, 이게 NFT가. 자, 가상, 우리가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땅을 갖고 있거나 건물을 갖고 있거나 집을 갖고 있거나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아파트를 사면 어디 갑니까? 예, 등기소에 가죠. 그리고 그 등기를 내 앞으로 이전을 해야만이 내게 되는 거죠. 내가 아파트 돈을 지불했다고 등기가 나한테 넘어오지 않으면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 등기부 등본 같은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가상 메타버스, 가상 공간 디지털 제품을 내 거로 인정할 수 있는, 네 거 내 거로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게 혁명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NFT인데 우리나라 말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 거래소에 거래하고 있는 코인들은 FT 코인이라 그래요. 대체 가능한 토큰. 즉 대체 가능한 토큰 뭐예요?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고 이더리움으로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거든요. 근데 NFT 토큰은 뭐냐? 대체가 불가능하다. 예, 고유의 가치, 소유권, 예, 이런 거거든요. 뭐 현재 이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하고 이 방에 계시는 분 휴대폰하고 바꾸자면 바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러냐면 그 휴대폰 안에는 그 고유의 그 개개인의 가치, 전화번호, 통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단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현재 우리가 프레넷 IX에서 픽스가 이제 NFT가 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뭘 하냐면 제2의 비트코인이라고 그래요. NFT 시장이 예, 가상 메타버스 세상의 NFT 시장이. 자, 그런데 이 NFT의 어떤 디지털 제품들을 이렇게 보면 뭐 제일 처음에 그림, 사진, 영상, 음악 요게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그림. 왜? NFT 시키기가 쉽거든요. 엄청 쉽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가상 메타버스에 운영하는 회사들 중에 그 땅, 우리 회사로는 픽스라 그러죠. 그리고 뭐 다른 회사들은 타일이라 그러고 회사마다 틀려요, 이름이. 근데 이 땅을 NFT화 시킨 회사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회사가 없었어요. 근데 클라우드원의 플래닛 IX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을 NFT화 시켜주고 있잖아요. 예, 현재 민팅화를 하고 있고요. 현재 파랗게 저희 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우리가 이 가상부동산 땅을 NFT화 시키고 있는 회사가 플래닛 IX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처음 하는 일들은요, 무조건 해보라잖아요. 되든 안 되든. 예, 무조건 해보라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만들어질 때는 대단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왜 제2의 비트코인이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왜 이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비싸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냐면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을 적용한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이 가상화폐가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때를 이렇게 보면은 언제냐면 오래 안 됐습니다. 2009년도 1월 3일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 인정을 안 해줘요. 가상화폐, 뭐 가짜 같은 이 화폐가 무슨 돈이 되겠냐. 예, 인정을 안 해요. 그것도 몇 달이 아니고요. 예, 몇 달이 아니고. 보십시오. 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죠. 예, 비트코인을 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블록체인화 됐기 때문에. 탈중앙화 됐기 때문에. 탈중앙화, 은행에 서버가 없어요. 각자 사람에게 보내고 받는 이런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뭐 나라에서도 인정이 안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탈중앙을 하는데 뭐 정부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은행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은행을 안 거치고 바로 뭐 돈을 송금하고 받고 한다는. 그래서 어쨌든 2009년도 근 한 10달이 지나서 처음 거래가 일어나요. 처음 거래가. 저희 프레넷 IX의 땅이 현재 NFT화 되고 있고 민팅 장업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땅이 거래가 되고 있죠. 자, 비트코인조차도 세계 처음 나왔을 때는 10달 동안 거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10달 동안. 저희 프레넷 IX 지금 거래되고 있죠. 네, 거래되고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고요. 좀 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정식 오픈해요. 아직 정식 오픈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10달이 지나서 비트코인 처음 거래가 된 금액이 얼마냐면 0.00099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1원이라는 거죠. 1.1원. 거래가 됐대. 그래서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게 이제 1원으로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요. 네, 그러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비트코인을 앞으로 다 거래를 하고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보고 사라 했지만 저 또한 사지 않았고요. 이 방에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몰랐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대단해지고 비트코인 10개, 100개, 1000개만 갖고 있으면 어, 부자 된다고 얘기를 그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의까지 해주면서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그런데 8년이 지났어요. 8년. 1년 아니고요. 2년 아니고. 세월 속에서 비트코인이 올란 거예요. 하루아침에 올란 게 아니고. 자, 8년 뒤에 2017년도 10월 달에 코인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폭등을 해버립니다. 자, 그 전에 2017년도 1월 달에 요때 100만 원 했대요. 이거 봐봐요. 2017년 1월 2일, 1월 1일. 요때 1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이게 121달러니까, 그죠? 달러 표시거든요. 2017년도 1월 달에 1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이때도 사람들이 많이 팔았겠죠. 50만 원, 20만 원에 샀는 사람은 많이 올랐다고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가져온 회사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는 거죠. 예, 소장했던 사람들이. 자, 우리들이 비트코인을 알 때는 언제 알았냐면요. 이때 알았어요. 예, 비트코인이 600만 원이 넘어가고 1000만 원이 넘어가고 1200만 원이 넘어가고 2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가? 예, 이렇게 간다 하니까. 그래서 시장의 아줌마들도 비트코인을 한 개,
뭐 0.5개 막 갖고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뭐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바꿔 먹었다. 그런 얘기도 있죠. 비트코인 몇 개로요? 예. 비트코인 수천 개, 수만 개로 피자 한 판을 바꿔 먹었대요. 그때 당시에 이 비트코인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게임 하는데 그냥 수수료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뭐 몇십 원, 몇 원 안 하니까 뭐 2,500원치 사놔놓고 그냥 게임 머니로 사용을 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재미없어서 그냥 비트코인 한 500원어치, 2,000원치가 남아있는 걸 모르고 세월이 지났죠. 세월이 지나고 그 게임 계정 안에 들어갔더니 비트코인 얼마 돼 있더라고요? 예. 500원, 1,000원치가 30억이 돼 있는 일이 생기죠. 70억이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 놀라운 일이 생겼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인생 역전한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냥 비트코인 10,000원어치, 그죠? 1원이니까 10,000원어치 해봤자 몇 개 됩니까? 10,000원어치만 사가 그냥 사놓고 지갑에 사놓고 닫아버리면 한 10년 지나면 얼마 돼 있다고요? 예. 1조 원이 돼 있다니까, 1조 원이. 예, 현재. 5천억이 돼 있다는 거죠, 5천억이. 10,000원어치만 사놨더라면.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 이 메타버스 NFT가 제2의 비트코인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비트코인이 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뭐 비트코인의 10분의 1, 지금 한 5천만 원, 6천만 원 하잖아요. 500만 원만 돼도 여기에 픽스를 소유한 분들은요, 다 대박 납니다. 인생 역전됩니다. 예, 100분의 1, 50만 원만 돼도요, 대단한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요.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제2의 비트코인이라 하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역사. 자, 이제부터 이 NFT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돈이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최초의 NFT입니다. 최초의 NFT. 이 그림 잘 그렸죠? 그죠? 멋진가요? 진짜 잘 그렸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유치원생도 이 정도 그리겠습니다. 예. 뭐 또 이게 마스크 쓰고 있네, 그죠? 코로나라고. 이게 마스크거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크립토 펑크라는 거예요. 크립토 펑크라는 건데 이 프로젝트 명이 뭐냐면 이 크립토 펑크라는 거예요. 최초의 NFT인데 이 그림 한 개 한 개가 다 틀려요. 얼굴 색깔, 머리 모양 이게 다 틀린데 이 얼굴 그림을 10,000개를 만들어요. 10,000개. 10,000개를 만들어요. 캐나다의 개발자랍니다. 두 명이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디지털 제품이니까 뭐 어렵진 않겠죠. 뭐 점 하나 틀리고 머리 색깔 하나 틀리면 그림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10,000개를 만들어서 이 10,000개를 뭘 했어요? 민팅, NFT화를 했어요. NFT화를 했더니 NFT화해서 이걸 발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몇 개예요? 가치가 10,000개가 끝이에요. 10,000개 이상이 되지 않아요. 10,000개, 세상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10,00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크립토 펑크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 이 그림이 한 개에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이 그림이. 예, 뒤에 나옵니다. 예, 얼마요? 예, 140억. 이 그림 한 개가 140억 원에 현재 팔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그림이 뭐라고? 예, 이 그림이 뭡니까, 이거? 그냥 뭐, 붓으로 그린 것도 아니에요.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디지털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하나가 140억 원에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비트코인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140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걸 왜 살까요? 이걸 왜 살까요? 사람은요, 이런 욕구가 있답니다.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나는 이런 거 있다. 이런 아파트, 나는 서울의 타워팰리스, 뭐, 이런 데 살고 있다. 좋은 차 타는 것도 그런 거고, 좋은 가방 갖고 있는 것도 그런 거죠. 현실 세상에서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그런데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내 친구들과 주변 인물들에게 왜 가상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니까. 이 공간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더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앞으로 생긴답니다. 자, 실물도 존재하지 않는 이 디지털 파일 하나가 런던 소더비 이 거래소 그 경매에서 무려 140억 원에 팔리는 일이 생겨서 좀 이게 드러났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자,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분인데 요거 지금 9개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크래프티 펑크 이 5개, 이 9개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 그림 9개가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 이 모양 봐보세요. 뭐 이 그림이 다 하나같이 틀린데, 뭐 애들 장난치는 그림 같은데. 이 그림이 다, 이게 다, 금액이 다 되어 있어요. 뒤에 K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요. 한 21만 6천 달러 표시인 것 같아요. 그냥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가요. 수천만 원 한다는 거거든요. 수억 원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만 개 중에 7개가 제일 비싸요. 7개. 아까처럼 이 그림, 요런 게 한 7개가 있어요. 모양이 틀려요. 이거는요, 그냥 수십억 원에 호가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등급이 다 있거든요. 저희 NFT 등급 있죠? 픽스 땅, 예, 레전더리 땅, 뭐 5등급으로 나눠지잖아요. 똑같죠?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강남의 수도권을, 저희 캐피탈시티 레전더리 땅이 제일 좋은 땅이죠. 이 땅이 결국 그 가치가 부여받는 일이 생깁니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이걸 왜 사냐면, 자, 이 사람들 2명의 이제 여기에 캐나다인이 개발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를 그려갖고 NFT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누가가 올려요? 사람들이 올린다는 거예요. 즉,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캐릭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닮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수십억 원 주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수억 원 주고. 그러면서 자랑해요. 트위터에. 내가 이거를 수억 원에 샀다. 남들이 그냥 하면 웃겠죠.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NFT화 돼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오, 그죠. 오, 부러워하는 거죠. 유명한 테니스 선수죠. 이분, 그죠. 예. 이분들도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예. 해외에서. 자기랑 닮은 캐릭터를 사는 거예요. 수집하는 거예요. 자, 이 디지털 아트 시장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NFT. 예, 대체 불가능 토큰. 복제가 불가능하답니다. 희소성이 있고요. 소장,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복제가 불가능하다. 이게 NFT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났네. 그죠? 조금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아시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제 예수의 초상화인데, 요 이름이 이제 살바토르 문디라는 그 초상화예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자, 전 세계에서 경매로 팔린 그림 중에 가장 비싼 그림이에요. 5천억에 팔렸다는 거예요. 5천억. 이 그림 하나가.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아직도 진짜냐 가짜냐의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성당 벽에 이제 그림 그리는 그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면 여기에 물감이나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진품이라고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뭐 진짜다 가짜다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이제 1958년도에 얼마에 팔렸냐면요. 1958년도에 7만 원에 팔렸습니다. 근데 세월 속에서 얼마가 됐다고요? 5천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비슷한 게 뭐예요? 땅입니다. 땅. 현실의 땅. 뭐, 1910년, 20년도만 해도 서울에, 여의도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국회의사당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현재 가보면요. 건물질 땅이 없습니다. 그 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있죠.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캐치해야 됩니다. 예. 저, 현실 세계의 어떤 가치는요.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의해서 그대로 옮겨간다 보시면 돼.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이 가상부동산 또한 분명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5천억 주고 산 사람이 이 사람이라네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예. 예. 기름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 이 그림을 이분이 잘생겼죠. 예. 이분이 5천억 주고 샀다. 현재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도 이제 자랑해야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 충분한 자랑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NFT화 된 픽스 땅을 사고 판다. 나도 NFT가 있다고 자랑하십시오. 홍보하셔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네, 오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랑해도 됩니다. 자, 현재 저희 푸네넷 IX에 들어가면 현재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메인 창인데, 자, 전체에 이렇게 하얀 곳이 있고, 이렇게 녹색으로 된 땅이 있죠. 이게 파란색인가요? 네, 녹색인가요? 자, 이거 확대해 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녹색 땅이 있죠. 이렇게 점선이 돼 있고, 또 이게 빨간 땅도 있고, 이렇게 점선이 돼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 점선이 없는 땅이 있어요. 현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보라색이 있죠, 보라색.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땅이에요. 랜드마크라는데, 저희가 매주 추첨을 하면 여기에 있는 랜드마크가 로또처럼 당첨이 되는 일이 생겨요. 이 추첨에 참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참여를 했을 때 당첨이 되는 일이 생기고, 저희 픽스 이제 1억 5천만 개를 이제 민팅 중입니다. 민팅 중이에요. 금방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는 우리의 픽스를 NFT화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녹색으로 된 이 땅이 NFT화 됐다는 거예요. 내 걸로 소유가 인정, 등기가 넘어왔다. 그래서 내가 팔 수 있는 일이 생겨요. 팔 수 있는 일이 생겨요. 파란 땅은요, 내가 팔 수 있어요. 현재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땅은 시간 속에서 민팅화가 돼갖고 NFT화가 돼서 나의 땅 파랗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플래닛 IX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거래하기 편하게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땅을 가치를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여러분들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내 땅값 많이 올랐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해주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땅 엿장수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이거든. 왜? 내가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제가 아까 왜 이 앞전에 이런 강의를 했겠습니까? 네. 이 NFT의 시장은요, 블루오션이에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고요. 이런 그림, 소장 가치, 이런 그림 하나가 1958년도에 7만 원 되는 이 그림이 지금 5천억에 팔리는 일이 생기듯이 이 NFT 시장,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 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여러분들은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NFT는 엄청난 가치로 만들어지고요. 현재도 사고 팔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내가 팔 수 있습니다. 네, 내가 가격도 여기에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딱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팔 수도 있고요. 살 수도 있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살라고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놓은 웹3 지갑, 메타버스나 플래닛 IX로 들어가서 거기 앱으로 플래닛 IX에 들어가서 땅을 거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앱으로 들어갔을 때 플래닛 IX의 픽스 토큰이 보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보여요. 그냥 0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0이 돼 있다고 없는 게 아니고 지갑으로 연동을 해서 들어가야만이 픽스 토큰이 생기는 거예요. 즉 땅을 평소에 볼 때는 내가 거래할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보는 거고요. 내가 땅을 이걸 팔고 사고 싶어 할 때는 당연히
지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 은행으로 들어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송금을 하고 하려면 저희가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야만이 송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땅을 사고 팔 때 웹3 지갑으로 들어가서 땅을 사고 팔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에 IX 토큰이 남아있는 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현재 여기는 뭐냐면 서울의 강남입니다. 강남. 강남에 땅을 보면요. 이렇게 팔라고 내놨어요. NFT화 된, 민팅된 땅을 이렇게 팔라고 내놨는데, 요 지역에 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팔라고 내놓은 땅이에요. 요 밑에도 더 있는데, 근데 얼마에 내놓냐고 이렇게 봤더니, 자, 픽스 토큰 150개, 100개, 200개. 픽스 토큰 현재 가격이 한 2,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픽스 토큰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저는 많이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 뭐 지금 엑시 인피니트가 작년 11월에 가상 메타버스 이제 돈 되는 게임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토큰이 작년 11월에 110원짜리가 원래 18만 원 갖다 지금 한 11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저희 토큰도 결과적으로 시간 속에서 올해 안에 먼 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싸게 이 서울에 딱 내놓은 것들 제가 쭉 보니까 제일 싸게 내놓은 게 우리 토큰 100개. 100개 곱하기 2,000원이면 얼마예요? 20만 원에 내놨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예. 현재 2만 원, 6만 원, 뭐 10만 원 이하에 내놓으면 팔린다는 거예요. 이 땅이 팔린다는 거예요. 2만 원에 내놓으면 버뜩 팔려요. 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장하시라. 예. 특히 이런 레전더리 땅은. 뭐 한두 개 그냥 시범적으로 파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절대 소장하시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세요. 현재 우리 서울, 우리 제일 좋은 수도권 땅이 가장 싼 게 20만 원 한다더라. 비싼 거는요, 400만 원에 내놓은 것도 있어요. 북한의 평양 땅 들어가 보면요. 픽스토큰 1000개 내놓은 사람도 있고요. 예. 왜? 내 마음이니까. 파는 건 내 마음이니까. 이 빨간색 이 픽서는 NFT화 된 픽서를 팔려고 시작에 내놓은 것이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도 NFT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랑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는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워하게 만드세요. 저도 많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픽서에 투자한 금액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각 나라의 도시, 수도에 이제 레전들이 가장 좋은 땅을 갖고 있는 땅을 봤더니 2만 개가 넘더라고요. 현재 2만 개가 넘더라고요. 자, 그러면 2만 개 곱하기 현재 가치가 10만 원만 가주면 2만 개 곱하기 1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0억의 가치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10억의 가치가.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이 긍정적인 생각, 기분 좋게 일을 해야 돼요. 짜증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 단톡에 저희 뭐 회사가 뭐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뭐 잘 안 된다고 회사가 되니 안 되니 뭐 그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오래 이 사업을 못 해요.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가오는 시대, 이 판을 뒤집을 기회를 우리는 잡았는데요. 오른쪽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한다잖아요. 예. 안 보이지만 그냥 성공한 사람은 그냥 뭐 보이기 때문에 한다잖아요. 일반 사람은 안 보여줘도 그냥 믿기 때문에 보인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보여주면 한다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땅값 올랐는 거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 보여줬을 때 일반 사람들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보여줘도 니나 많이 벌어라. 이래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뭐 이제는 뭐 땅 가기 귀찮다. 그럼 그래 살아야지 뭐. 그런 사람 것까지 설득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패스.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보여줬을 때 다 한다는 거예요. 기회는 잡는 자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NFT 픽스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요, 일을 만들게 하고요, 결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 1%의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말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당신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직접 끌어당겼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생각이거든요. 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답니다. 심지어 건강, 뭐 빛, 자동차, 환경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항상 이런 저는 주변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를 하면 뭐 저랑 대화를 하고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 그리고 뭔가 막 될 것 같은 어떤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죠. 네. 어차피 뭐 내가 투자했는 거 잘 된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야, 이거 되겠나, 안 될 거야, 뭐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예, 그래서 잘 될 거라 생각하십시오. 예, 그래야만이 내 입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다 하나같이 뭐 하는 일 잘 됩니까? 물어보면 다 어렵다 그러죠.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했는데 뭘 하냐면, 와, 오랜만에 하는 일 잘 된다는 사람 얘기 들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하는 사람 잘 되고 있잖아요.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비전이 있고요. 앞으로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면요. 와, 오랜만에 잘 된다는 사람 얘기 듣는다. 그런 얘기를 요즘 듣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불평, 불만이 많아요. 예, 만사가 그냥 부정적이에요. 생각은요, 전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은.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남을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속된 말로 스크라치 씹는, 그죠? 욕하는 일이 많잖아요. 네, 저 또한 뭐 그게 잘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지만 왠지 남 흉보는 게 재밌고, 그죠? 남 깎아내놓는 게 재밌죠. 예. 남들 칭찬해주고 더 좋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상에 대해 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면 결국에는 이 연결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끌어당기는 힘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게. 이게 사실 좀 유명한 거거든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개의치 않는다. 이 생각에 따라 모든 일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거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며. 안 심으면 안 나요. 예. 프레넷 IX는 그런 거예요. 땅을 픽스를 소유하지 않고요. 여기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콩이고 팥이고 나지가 않습니다. 예.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과가 나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저희 픽스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사야 되냐? 실질적으로 땅이 거래되고 서울의 강남의 땅이 20만 원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어떻게 사냐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자, 픽스 심은데 NFT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저 강의를 듣고 픽스를 많이 사셨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 픽스를 제일 많이 샀을 거예요. 땅을 제일 많이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다 NFT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NFT, 픽스가 많을수록 많은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저희 브레넷 IX의 구조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는데, 저는 이 크라우드원이 참 좋아요. 뭐 당장 뭐 크게 돈은 되지 않지만 다가오는 미래는 이 메타버스 세상이 펼쳐진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비전이 있는 사업이고 세상에서 누구나 이 평범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열려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 세상은. 근데 유일하게 이게 클라우드원의 플래닛 IX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아주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고 땅을 NFT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 기회를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멋진 세상에서요, 앞으로 더 멋지게 우리 플래닛 IX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의 모든 분들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씩 방을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고요. 제가 전달하는 사람들도 이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요, 48시간 동안 생각을 하지 않고 떠나면요, 그 일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진대.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중 강의 들으시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브레넷 IX의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 단톡방 계속 주시해 주시고, 네, 잘 따라와 주시면은요, 분명히 돈 벌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다들 올해에는 인생 역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원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